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에 대해 언급했다는 군 간부들의 증언도 여럿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번, 3번 하면 된다, 다시 걸면 된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합참 소속 군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을 따라 결심실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박 전 사령관과 회의하는 자리엔 가림막이 쳐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때 들었던 대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김 전 장관이 뭐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그걸 핑계라고 돼요라고 하며 그러게 사전에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2번, 3번 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며 계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언성이 높았고 화난 것으로 느껴졌다고도 기억했습니다. A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군인들이 모인 비밀단체 대화방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대화방 멤버였던 박성하 방첩사 대령도 검찰에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박 대령은 A씨가 대화방에 대통령의 입장을 알린 뒤 대통령이 소리치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뭐 한 거냐고 말했고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 하자 대통령이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면 된다 했다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은 내란 재판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대기하다 전화기 너머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들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은 대통령이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차 계엄 의혹을 부인하며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오늘 군사법원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했고 4명이 1명씩 업고 나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국회와 헌재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해왔습니다. 부관이 최근 재판에서 대통령 지시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령관님? 하지만 오늘 재판이 시작되자 국회로 출동했던 계엄 당일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면서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고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어 걸려온 통화에선 화를 많이 냈고 발로 차고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고 했다며 그때부터 정상적 이야기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의원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걸로 이해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사령관의 부관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취지의 증언을 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다시 한번 드러난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형 계엄이라고 한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사령관들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휴대전화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는지를 검색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군 간부가 출석했습니다. 이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혜연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재판에 나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계엄 당일 국회 앞으로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 대위는 사령관이 대통령님이라면서 전화를 받는 걸 들었고 매체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같아 알아들을 수 있었다며 휴대전화 너머로 들은 4번의 통화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 대위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자 대통령이 계속 답을 강요하듯 물었고
사령관이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다고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로 걸려온 윤 전 대통령의 전화에선 의결했다고 하는데 190명 맞는지 확인 안 되니 계속하라.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계속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게 두려웠지만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 대위는 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모든 통화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이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왜 이전 사령관이 받은 다른 전화 내용들은 기억하지 못하냐고 물으며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 대위는 대통령과 통화는 처음 들어서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 같다며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모의 정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켰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5분 뒤 윤석열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이동했습니다. 결심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결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실패에 대해 질책을 한 뒤 나머지 인원들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결심실에 머물던 군 관계자 A씨는 경호처 직원들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사실상 끄집어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결심실 인원들을 퇴장시키기 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결심실에 계속 머물던 박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남겨진 뒤에는 침묵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